인간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것도 간절하게. 하지만 우리는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무언가다. 돈, 지위, 인정, 성취. 우리는 그것들을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거라 믿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그것들을 얻고 나면 행복은 오지 않고 대신 새로운 불안이 찾아온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평생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행복에 대해 낙관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행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행복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행복에 대해 사유했고 그 사유는 특히 인생 후반을 사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는 젊을 때 행복을 미래에 있는 무엇으로 생각한다. 무언가를 이루면, 누군가를 만나면, 어딘가에 도착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달린다. 쉬지 않고 달린다. 그런데 인생 후반에 접어들면 그 믿음이 무너진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거나 혹은 이루지 못했거나 어느 쪽이든 행복은 그 결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질문한다. 그렇다면 행복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행복의 대부분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상태에 달려 있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뻔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우리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외부 세계를 향해 살아간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피할까?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정작 우리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몸이 건강한지, 마음이 평온한지,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위에서 다른 것들을 쌓아 올리려 한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한다. 그 내적 상태야말로 행복의 토대라고.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내 몸과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상태라면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생각해보라. 건강이 무너졌을 때를 생각해보라. 몸이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 피로가 쌓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평소라면 즐거웠을 일도 괴롭고 의미 있었을 일도 공허하다. 모든 것이 흐려지고 모든 것이 무겁다. 이것은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다. 내가 변한 것이다.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변했을 뿐인데 세상 전체가 달라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하게 짚어낸다.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은 세상 자체보다 우리 자신의 상태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같은 풍경을 보고도 어떤 날은 아름답고 어떤 날은 쓸쓸하다. 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떤 때는 감동적이고 어떤 때는 시끄럽다.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나의 내적 상태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에게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는 상태가 아니다. 행복은 내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의 문제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하고 기분이 명랑한 상태. 그것이 행복의 출발점이다. 이것 없이는 그 무엇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 말은 특히 인생 후반을 사는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온다. 젊을 때는 몸이 괜찮으니까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다. 조금 무리해도 회복되고 조금 피곤해도 버틸 수 있다. 그래서 건강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가치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을, 건강할 때는 사소했던 것들이 건강을 잃으면 전부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몸의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있어도 불행하다. 마음이 초조하면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어도 두렵다. 마음이 공허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전하다. 우리는 행복을 얻으려고 밖으로 나간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다고. 행복은 내 안에 있다고. 정확히는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행복이 달려 있다고.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오히려 정확한 인식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뀐다. 어떻게 하면 내 몸과 마음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명랑한 상태를 지킬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다. 바로 몸의 상태가 만들어내는 기분과 정서의 변화다. 건강한 몸은 그 자체로 삶을 다르게 만든다. 이것은 도덕적 당위나 건강 상식이 아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훨씬 근본적인 차원이다. 몸이 건강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몸의 상태에 따라 그 하루가 견딜 만한 것이 되기도 하고 끔찍한 것이 되기도 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운 날이 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기분이 좋다. 밖을 보니 날씨가 괜찮고 공기가 상쾌하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날은 작은 일에도 여유가 생긴다. 누군가 말을 걸면 웃으며 대답할 수 있고 무언가 잘못되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다. 몸이 편안하니 마음도 편안하다. 그런데 반대의 날도 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고 아침부터 피곤하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불편하다. 이런 날은 모든 것이 귀찮다. 같은 날씨를 봐도 우중충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부담스럽고 같은 일을 해도 힘들다. 몸이 불편하니 마음도 불편하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내 몸의 상태가 달라진 것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매우 정확하게 관찰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우리 몸의 생리적 상태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고 보았다. 소화가 잘 되는가, 잠을 잘 잤는가, 통증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분을 결정하고 기분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결정한다. 명랑한 기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명랑함은 몸과 마음이 가벼운 상태를 말한다. 무언가를 견딜 여력이 있는 상태, 삶이 그렇게 무겁지 않다고 느껴지는 상태. 쇼펜하우어는 이 명랑함이야말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한다. 왜 그런가? 명랑한 사람은 같은 불행을 겪어도 덜 괴롭다. 명랑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본다. 명랑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몸의 상태가 만들어낸 정서의 문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기질을 나누면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명랑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것이 전적으로 타고난 것만은 아니라고도 본다.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기분은 달라질 수 있다.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명랑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이 제대로 작동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다. 소화가 잘 되고 혈액이 잘 돌고 신경이 안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이것은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몸의 상태가 그런 기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다. 기분이 나쁘면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애쓴다. 우울하면 우울을 떨쳐내려 한다. 불안하면 불안을 억누르려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본다. 기분은 마음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분은 몸의 상태에서 나온다. 그러니 기분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몸의 상태를 바꿔야 한다. 웃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쇼펜하우어는 웃음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웃음은 건강의 표시다.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몸과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웃을 수 없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신호다. 몸이 긴장되어 있거나 마음이 짓눌려 있거나 정신이 피로해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웃는 일이 줄어든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인다. 인생이 무거워지고 책임이 늘어나고 걱정할 일이 많아지니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본다. 웃음이 줄어드는 것은 인생이 무거워져서가 아니다. 몸과 마음이 견딜 여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다. 이것은 행복의 토대를 지키는 일이다. 몸이 무너지면 기분이 무너지고 기분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진다. 그러니 몸을 돌보는 것은 세상을 견디는 힘을 키우는 일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추상적으로만 말하지 않는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한다.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산책을 해야 한다고, 몸을 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이것은 운동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몸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라는 말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머리로만 산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걱정하고, 회상한다. 몸은 그저 머리를 싣고 다니는 도구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본다. 몸이 먼저다. 몸이 건강해야 머리도 제대로 작동한다. 몸이 무너지면 생각도 무너진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인생 후반에 중요하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회복된다. 무리해도 괜찮고 조금 방치해도 견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다. 몸은 더 이상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조금만 무리해도 오래 간다. 조금만 방치해도 무너진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몸을 의식적으로 돌봐야 한다. 이것은 건강염려증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판단이다. 몸이 견딜 수 있어야 삶도 견딜 수 있다. 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몸이 편안하고 기분이 명랑하고 삶을 견딜 여력이 있는 상태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것 없이는 그 어떤 성취도, 그 어떤 소유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어떻게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몸과 마음을 견딜 만한 상태로 지킬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생활 리듬과 몸의 움직임으로 이야기를 옮겨간다. 몸을 움직이는 일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다. 그것은 정신을 떠받치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쇼펜하우어는 산책을 강조했다. 매일 규칙적으로 충분히 걸으라고 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한 조언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우리는 생각을 머리로만 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생각은 온몸으로 하는 것이다. 몸이 굳어 있으면 생각도 굳어진다. 몸이 답답하면 생각도 답답해진다. 반대로 몸이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인다. 산책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 앉아서는 나오지 않던 생각들이 걸으면서 나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몸의 움직임이 정신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산책을 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같은 속도로 걸었다. 사람들은 그의 산책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출 수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의 강박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정신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은 몸에 안정을 준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것. 이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본다. 이 규칙성이야말로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활이 불규칙하면 몸도 불안정해진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가 엉망이고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인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긴장한다. 마음이 긴장하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린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원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진짜 자유는 규칙 없는 삶이 아니다. 진짜 자유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그리고 그 상태는 몸의 규칙적인 리듬 위에서만 가능하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이것은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불규칙해도 견딘다. 밤을 새워도 회복되고 며칠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한번 리듬이 깨지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리고 리듬이 깨진 채로 살면 몸도 마음도 계속 불안정하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단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라고. 이것은 재미없는 삶이 아니다. 이것은 견딜 수 있는 삶을 만드는 방법이다. 몸이 안정되어야 마음도 안정된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삶이 견딜만하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의 움직임과 마음의 안정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과 철학을 배우는 것이 같은 차원의 일이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는 것을 그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마음이 중요하고 몸은 부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려고만 하고 몸은 방치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본다. 마음은 몸에서 나온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진다. 운동이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운동이라고 하면 목표를 세우고 기록을 재고 성과를 내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운동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몸을 제대로 쓰는 것이다. 몸이 굳지 않게 하는 것이다. 몸이 순환하게 하는 것이다.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몸 전체를 움직이는 일이다.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팔이 흔들리고 허리가 움직이고 호흡이 깊어지고 혈액이 돈다. 온몸이 작동한다. 그리고 온몸이 작동할 때 정신도 작동한다. 앉아만 있으면 몸은 굳는다. 굳은 몸은 통증을 만들고 통증은 기분을 망친다. 기분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괴롭다. 이것은 연쇄 반응이다. 그리고 이 연쇄 반응을 끊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철학적으로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실천했다. 그의 일과는 정해져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글을 쓰고 정오에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다시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다. 이 일과는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것을 고집이라고 했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이것은 생존의 방식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는 평생 우울과 불안에 시달렸다.
그는 세상을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보았다. 그런 그가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규칙적인 생활 리듬 덕분이었다. 몸을 움직이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는 것. 이것이 그를 지탱했다. 그리고 이것은 인생 후반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쉽게 흔들린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았을 일들이 이제는 크게 느껴진다. 작은 변화도 불안하고 작은 자극도 피곤하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다. 이것은 나이가 든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강해지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움직임, 충분한 휴식. 이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것들이 갖춰져야 마음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행복은 사건이 아니다. 행복은 상태다.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견딜 만한 상태에 있을 때 행복하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평생에 걸쳐 깨달았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견딜 만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전부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뀐다. 견딜 만한 상태란 무엇인가? 마음의 평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마음의 평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이 고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은 본래 움직인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흐르고 기억이 떠오른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평정이란 이 움직임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행복은 무엇을 얻는 문제가 아니다. 행복은 마음이 어떤 상태에 머무느냐의 문제다. 같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평온하면 만족스럽고 마음이 불안하면 불만족스럽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견딜만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괴롭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음을 흔드는가?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욕망, 두려움, 걱정, 기대. 이것들이 마음을 끊임없이 요동치게 만든다고.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잃을까 걱정하고 더 나은 것을 기대한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한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언제 마음이 편한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을 때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거의 없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항상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항상 무언가를 걱정한다. 그래서 마음은 쉬지 못한다. 잠을 자는 순간에도 꿈을 꾼다. 꿈속에서도 무언가를 쫓거나 무언가로부터 도망친다. 깨어있을 때는 더하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후회하고 걱정한다. 마음은 한시도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마음이 흔들리는 동안에는 행복할 수 없다고. 마음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없다. 마음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을 즐길 수 없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달려 있다. 마음이 평온하면 지금 이 순간이 견딜만하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있어도 괴롭다.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한다. 무언가를 이루면 마음이 평온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얻으면 마음이 안정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한다. 마음이 평온해야 무엇을 얻든 행복할 수 있다고.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이것은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 처음에는 기쁘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곧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다시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 혹은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된다. 마음은 다시 불안해진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냉정하게 본다. 무언가를 얻는다고 해서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얻으면 얻을수록 걱정이 늘어난다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다. 그렇다면 행복은 불가능한가?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다만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행복은 무언가를 성취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온다고. 마음의 평정이 무너지면 어떤 성취도 불행으로 바뀐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자리가 지옥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초조하면 그 모든 것이 짐이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면 작은 것으로도 충분하다. 평범한 하루도 견딜만하고 단순한 삶도 만족스럽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깊이 이해했다. 그는 젊은 시절 명성을 원했다. 인정받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다. 그는 좌절했고 분노했고 우울했다.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렸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는 변했다. 명성을 덜 원하게 되었고 인정에 덜 집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더 많은 것을 얻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덜 원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불안은 무엇인가? 불안은 마음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생긴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한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 걱정과 두려움이 지금 이 순간을 삼켜버린다. 걱정이란 무엇인가? 걱정은 마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생긴다. 우리는 일어날 일을 미리 막으려 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준비하려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다.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집착은 무엇인가? 집착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매달려 있을 때 생긴다. 우리는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집착이 마음을 옥죄러 온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 모든 것 불안, 걱정, 집착은 마음을 소모시킨다. 마음은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에너지를 이런 것들에 쓰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누릴 에너지가 남지 않는다. 그리고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이것은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마음의 에너지가 넘친다. 불안해도 괜찮고 걱정해도 버티고 집착해도 견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의 에너지도 줄어든다. 불안은 더 깊어지고 걱정은 더 무거워지고 집착은 더 고통스러워진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마음을 아껴야 한다.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방법이다. 마음이 평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있어도 불행하다. 반대로 마음이 평정을 유지하면 평범한 하루도 괜찮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거듭 강조한다. 행복의 핵심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가 전부라고. 그렇다면 왜 마음은 쉬지 못하는가? 왜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소모되는가?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인간 본성의 깊은 곳을 들여다본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을 익시온의 바퀴에 비유했다. 익시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다. 그는 신을 모독한 죄로 끝없이 도는 불타는 바퀴에 묶였다. 바퀴는 멈추지 않는다. 영원히 돌아간다. 익시온은 그 바퀴에서 내려올 수 없다. 쉴 수 없다.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간의 마음도 그렇다. 마음은 끊임없이 돌아간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욕망이 욕망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는다. 하나가 끝나면 다음이 시작된다. 마음은 멈추지 않는다. 왜 그런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본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망하는 존재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해지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욕망이 충족되어도 마음이 쉬지 못한다는 것이다.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만족스럽다. 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곧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혹은 충족된 욕망이 당연해지면서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원하게 된다. 바퀴는 다시 돌아간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존재의 비극이라고 본다. 우리는 욕망하도록 만들어졌다. 욕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욕망이 있으면 쉴 수 없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괴롭고 충족되어도 곧 공허하다. 어느 쪽이든 고통이다. 그렇다면 욕망을 없애면 되지 않는가?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도 말한다. 욕망을 없앤다는 것은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의 성자의 경지다. 보통 사람이 도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욕망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평온해진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한다. 생각이 생각을 낳는다. 하나의 생각이 끝나면 다음 생각이 시작된다.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현재를 평가한다. 마음은 한시도 쉬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이것도 인간의 본성이라고 본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은 도구다. 생각을 통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세우고 위험을 피한다. 생각은 생존에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이 필요 이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생각한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한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되씹는다. 이런 생각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것을 반복한다. 이것이 바로 익시온의 바퀴다. 마음은 스스로를 멈추지 못한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낳는다. 바퀴는 끝없이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퀴에 묶여 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것을 경험했다. 그는 평생 불안과 우울에 시달렸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칼을 머리맡에 두었다고 한다. 도둑이 들까 두려워서였다. 실제로 도둑이 든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 가능성을 생각했다. 그는 사람들을 믿지 못했다. 배신당할까 두려워했다. 실제로 몇 번 배신을 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점점 고립되었다. 친구를 사귀지 않았고 사람들을 멀리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개였다.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병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신의 약점이라기보다 인간 본성의 한 표현으로 보았다.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안하다. 모든 인간은 걱정한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쉬지 않고 돌아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퀴를 멈출 수는 없다. 하지만 바퀴가 도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생각의 양을 줄일 수 있다. 걱정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불안을 자극하는 것들을 피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으로 말한다. 신문을 적게 읽으라고, 소식을 덜 접하라고, 세상의 모든 일을 알 필요가 없다고, 알면 알수록 걱정거리만 늘어난다고, 대부분의 소식은 우리 삶과 무관하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되면 마음은 거기에 반응한다.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걱정한다. 이것은 오늘날 더욱 절실한 조언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뉴스, 메시지, 알림. 세상의 모든 불행과 위험과 문제가 우리에게 쏟아진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 모든 것에 반응한다. 바퀴는 미친 듯이 돌아간다. 평정이 없는 삶은 왜 필연적으로 피로해지는가? 바로 이 때문이다. 마음이 끊임없이 돌아가면 우리는 쉴 수 없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친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않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깊이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삶을 강조했다. 자극을 줄이고 욕망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라고 했다. 이것은 삶을 축소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있어도 괴롭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면 평범한 하루도 충분하다. 익시온의 바퀴는 완전히 멈출 수 없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견딜만해진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이것은 더욱 중요하다. 젊을 때는 바퀴가 빨리 돌아도 괜찮다. 에너지가 있으니까 견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속도를 견딜 수 없다.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바퀴를 늦춰야 한다. 생각을 줄이고 욕망을 줄이고 자극을 줄여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냉정하게 본다. 인생 후반의 행복은 더 많이 얻는 데 있지 않다고, 오히려 덜 흔들리는 데 있다고, 마음의 바퀴가 천천히 돌아가는 상태, 그것이 인생 후반의 행복이라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흔들림을 줄일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이제 삶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옮겨간다. 흔들림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냉소적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실망시킨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비관이 아니었다. 이것은 관찰의 결과였다. 우리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외로움은 불행이고 함께 있음은 행복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본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든다고. 특히 불필요한 관계는 마음을 소모시킬 뿐이라고. 왜 그런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신경을 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실수하지는 않았나? 상대가 불편해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채운다. 그리고 마음은 쉬지 못한다. 사람들은 기대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한다. 관심, 공감, 도움, 인정. 우리는 그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그리고 그 압박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사람들은 또한 비교한다. 그들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들과 비교한다. 이 비교 속에서 우리는 자주 부족함을 느낀다. 상대는 더 나아 보이고 나는 부족해 보인다. 이것이 마음을 어지럽힌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이것은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마음의 에너지를 지키라는 말이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결국 마음이 무너진다. 특히 인생 후반에는 이것이 중요하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 에너지가 있으니까 견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 말하는 것도 피곤하고, 듣는 것도 피곤하고, 신경 쓰는 것도 피곤하다. 그렇다면 완전히 고립되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를 선택하라고 한다. 정말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라고. 그리고 그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었다.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인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물러난다. 그런데 물러나면 다시 춥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간다. 고슴도치들은 찔리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한다. 인간관계도 그렇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멀어져도 괜찮다. 젊을 때는 가까운 관계를 원하지만 나이가 들면 거리 두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특히 경계한 것은 비교와 질투였다. 그는 이것을 인생 후반의 행복을 가장 크게 해치는 감정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자주 패배감을 느낀다. 누군가는 더 성공했고, 누군가는 더 건강하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인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 느낌이 마음을 갉아먹는다. 질투는 더 심하다. 질투는 타인의 행복을 우리의 불행으로 느끼게 만든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간 것처럼 느낀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작동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비교를 멈춰라고. 타인의 삶은 타인의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이라고. 타인이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내 행복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교를 유발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SNS를 멀리하고 불필요한 모임을 피하고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보지 않으면 비교하지 않게 된다. 비교하지 않으면 질투도 생기지 않는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이것은 더욱 절실하다. 젊을 때는 비교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남보다 더 잘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비교가 독이다. 이미 많은 것이 정해졌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이 상황에서 비교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쇼펜하우어가 또 강조한 것은 큰 희망을 품지 말라는 것이었다. 희망은 좋은 것처럼 보인다.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들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본다. 큰 희망은 큰 실망을 낳는다고.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한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다음 달은 더 좋을 거라고, 내년에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실망한다. 실망은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다. 실망은 마음을 무너뜨린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그리고 실망이 반복되면 우리는 냉소적이 되거나 우울해진다. 그렇다면 희망을 아예 버려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희망을 작게 가지라고 한다.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오늘이 나쁘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라고. 큰 희망은 우리를 미래로 내몬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올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며 산다. 하지만 그 미래는 오지 않는다. 혹은 와도 기대만큼 좋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기다림 속에서 보낸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고. 지금을 살라고. 지금 이 순간이 견딜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더 나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라고. 이것은 비관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것이 현실적이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 큰 행복은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줄이는 것뿐이다. 큰 기대를 버리고 작은 안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의 지혜다. 과도한 기대가 불행을 키우는 이유는 명확하다. 기대는 현실과의 간극을 만든다. 현실이 아무리 괜찮아도 기대보다 못하면 우리는 불만족스럽다. 반대로 기대가 낮으면 같은 현실도 만족스럽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기대를 낮추는 것이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줄이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의 길이다. 이제 그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이 왜 지혜인지, 자극을 줄이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단순한 삶은 패배처럼 보인다. 우리는 풍요롭고 다채로운 삶을 원한다. 많은 경험, 많은 사람, 많은 활동. 삶이 다양할수록 풍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조로운 삶은 빈곤하고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인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본다. 단순한 삶이야말로 지혜라고. 단조로운 삶이야말로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이것은 선택이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 단순해야 하는가? 복잡한 삶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많은 일을 하면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한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많은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많은 것을 가지면 많은 것을 지켜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소모시킨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식당에서 식사했다. 사람들은 이것을 편협하다고 했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필요했다. 이 단순함이 그의 마음을 지켰다. 단조로운 일과는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한 삶은 불안을 줄인다. 우리는 무엇이 일어날지 알 때 안정감을 느낀다. 반대로 예측할 수 없는 삶은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든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한다. 자극을 줄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극은 우리를 깨운다. 새로운 것, 강렬한 것,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흥미롭다. 하지만 자극은 마음을 흔든다. 그리고 흔들린 마음은 쉽게 평온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 시대는 자극으로 가득하다. 끊임없는 정보,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는 새로움. 우리는 이것을 풍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환경이다. 매일 뉴스가 쏟아진다. 매일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다. 매일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마음은 그것들에 반응한다. 분노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한다. 그 사건들이 우리 삶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마음은 반응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자극을 차단하라고. 필요 없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세상의 모든 일을 알 필요가 없다고.
알면 알수록 마음은 복잡해진다. 이것은 무지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이다. 정말 중요한 것만 알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라는 말이다. 마음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해야 한다. 욕망의 범위를 좁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나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이런 욕망들은 끝이 없다. 하나를 얻으면 다음을 원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허망하다고 본다. 욕망은 충족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욕망은 본질적으로 결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한다.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스럽다. 하지만 곧 그것은 당연해지고 우리는 또 다른 결핍을 느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욕망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 정말 필요한 것만 원해야 한다.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이것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안정된다. 원하는 것이 적으면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가진 것으로 충분하면 마음은 편안하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정이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도 같은 것을 말했다. 욕망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말라고. 쇼펜하우어는 스토아 철학을 깊이 존중했다. 그들이 평정을 삶의 목표로 본 것에 동의했다. 평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아니다. 마음은 살아있는 한 움직인다. 평정이란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좋은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는 상태. 이 평정은 단순한 삶에서 나온다. 복잡한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든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많은 것이 변하고 많은 것에 반응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삶은 흔들림을 줄인다. 일어나는 일이 적고 변하는 것이 적고 반응해야 할 것이 적다. 쇼펜하우어 자신의 삶이 그랬다. 그는 평생 혼자 살았다. 결혼하지 않았고 가족을 꾸리지 않았다. 많은 친구를 사귀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이것을 외로운 삶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에게 이것은 자유로운 삶이었다. 가족이 있으면 책임이 생긴다. 친구가 많으면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사회적 의무가 많으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긴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싶었다. 이것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다. 마음이 평온해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단순한 삶은 또한 의존을 줄인다. 우리는 많은 것에 의존한다. 사람, 물건, 상황. 의존은 취약성을 만든다. 의존하는 것을 잃으면 우리는 무너진다. 의존하는 것이 변하면 우리는 흔들린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의존을 줄이라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의지하지 말라고. 스스로 충분한 상태를 만들라고. 이것을 자족이라고 한다. 자족은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한 상태다. 자족한 사람은 외부에 덜 흔들린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고 외부의 성공이 필요 없고 특별한 조건이 필요 없다.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진짜 자유다. 하지만 자족은 쉽지 않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회적 기준을 신경 쓰고 남과 비교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외부에 의존하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자족은 더욱 중요하다. 젊을 때는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성공이 중요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의 의미가 희미해진다.
이미 이룬 것은 이루었고 이루지 못한 것은 이제 이루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외부에 계속 의지하면 불행하다.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면 초라해진다.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 하면 지친다. 그러니 이제는 내면으로 돌아와야 한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 자극이 적고 욕망이 적고 의존이 적은 삶.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생 후반의 지혜다. 이것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적극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이 평정 속에서 비로소 행복이 가능하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마무리를 향해 간다. 그가 평생에 걸쳐 사유한 것, 절망 속에서 건져 올린 것은 결국 하나의 깨달음으로 모아진다. 행복은 더 많이 얻는 상태가 아니라 덜 괴로워지는 상태라는 것. 우리는 행복을 긍정적인 무언가로 생각한다. 기쁨, 즐거움, 만족, 환희.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느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본다. 행복은 고통의 부재라고. 불안이 없는 상태, 걱정이 없는 상태, 욕망이 잠잠한 상태.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이것은 소극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것이 현실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존재다. 욕망은 끝이 없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불안은 계속된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 상태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이 고통을 잠시나마 벗어난 순간이다. 욕망이 충족되어 잠시 만족스러운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 잠시 안도하는 순간. 불안이 잠들어 잠시 평온한 순간. 이런 순간들이 행복이다. 하지만 이 순간들은 오래가지 않는다. 곧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오고 새로운 불안이 일어난다. 그래서 행복은 일시적이다. 영원한 행복은 없다. 있는 것은 잠시 덜 괴로운 순간들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직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 환상을 가진다. 언젠가 완전한 행복이 올 거라고,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통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라고. 행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불행을 피하려 하라고.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덜 잃으려 하라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지 말고 덜 흔들리려 하라고. 이것이 인생 후반의 현실적인 전략이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얻으려 달린다. 성공, 인정, 사랑, 성취.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리고 때로는 실제로 얻기도 한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 접어들면 깨닫는다.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의 평온은 얻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생 후반의 행복이다. 화려하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삶. 매일이 비슷하고 일어나는 일이 적고 변화가 적은 삶. 겉으로 보기에는 지루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삶 속에서 마음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살았다. 그의 말년은 고요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하며 혼자서 살았다. 가끔 산책을 나가고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했다. 사람들은 이것을 외로운 노년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에게 이것은 평화였다. 그는 젊은 시절의 야망을 내려놓았다. 세상의 인정을 더 이상 갈구하지 않았다. 명성이 왔을 때도 그는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
이미 그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정받는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이 평온해야 행복하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철학을 살았다. 욕망을 줄이고 자극을 피하고 관계를 단순하게 유지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일정한 리듬으로 살았다.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지켰다. 그렇다고 그가 완전히 평온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우울했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그 불안과 우울을 견딜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메시지다. 완전한 행복은 없다. 영원한 평온도 없다. 하지만 덜 괴로운 상태는 만들 수 있다.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는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이다. 인생 후반을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한다. 더 이상 큰 꿈을 꾸지 않는다.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작은 평온을 지키려 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괜찮은 것,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 밤에 잠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소중해진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된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가능성은 좁아지고 에너지는 줄어든다는 것을.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계속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불안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가진 것으로 평온할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한다. 더 이상 추구하지 말고 지키라고. 더 이상 얻으려 하지 말고 잃지 않으려 하라고. 더 이상 올라가려 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으려 하라고.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이것은 지혜다.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는 것.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아는 것.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지 아는 것.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내 몸과 마음의 상태에서 온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하고 욕망이 적고 흔들림이 적을 때 우리는 행복에 가까워진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발견한 진실이다. 그는 젊은 시절 절망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고 인간은 불행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깨달았다. 불행을 피할 수는 없지만 덜 불행할 수는 있다고.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고. 그리고 그 방법은 단순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지키고 욕망을 줄이고 자극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단순하게 살고 의존을 줄이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한다. 흔들리지 않는 것. 인생 후반의 행복은 화려하지 않다. 그것은 조용하고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해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진짜 평화가 있다. 그 평범함 속에 진짜 안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희망을 주지 않는다. 그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어렵다.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덜 괴로울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괜찮고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밤에 잠들 수 있다면,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불안이 견딜만하고 고독이 평화롭다면, 그것이 인생 후반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살았다. 크게 기뻐하지도 크게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매일 같은 길을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책을 읽고 같은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그 단조로움 속에서 그는 평화를 찾았다. 이것이 절망 속에서 완성된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이다. 행복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덜 괴로워지는 것이다. 인생 후반에는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가장 현실적인 행복이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